플룻은 매력이 정말 알면 알수록 많은 악기예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플룻 연주자로서 이제 엄살부터 좀 부려볼게요. 일단 플룻은 앙부슈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불어 발음 잘 못하지만 어쨌든 입 모양을 말하는 불어인데요. 입 모양을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잡아줘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제 한 번에 잘 되는 연주자들도 있는데, 금관악기처럼 피스라든지 목관악기 중에서 리드,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나 바순처럼 리드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바람의 길을 연주자가 만들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관악기 중에서는 좀 많이 버려집니다. 그게 전 버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바람이 반까지는 아니어도 30~40%는 밖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빠지는 소리랑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넓은 프레이즈를 하고 싶을 때 호흡이 조금 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연습을 좀 안 했다 이러면 호흡 이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렵죠. 네, 그리고 플룻은 옆으로 불잖아요. 바이올린도 사실 옆으로 하고, 관악기 중에서도 이제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나 트럼본, 트럼펫 대부분 이제 관 쪽을 향해서 바람을 불어넣고 그게 관이 울리는 방식인데, 플룻은 아무래도 이렇게 불기 때문에 바람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울림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인데, 옆으로 불기 때문에 자세를 잘못 잡을 경우에는 등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왼팔, 오른팔, 여기 승모근, 그리고 뭐 여러 이제 허리 이런 쪽으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게 되면은 오래 연주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고, 자세를 처음에 잡는 것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고쳐가고 있고, 저도 플룻 연주하는 분들은 무조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좋은 쪽으로 항상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공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악기 가격이 정말 이게 막대기 하나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골드 악기 많이 생각하시는데, 골드 악기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올라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많이 골드 악기를 쓰시지만 정말 그 골드 악기 쓰시는 집안은 기둥 하나 뽑아서 플룻 하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악기 가격이 비싸고요. 그 실버 악기, 골드 악기를 써야 되는지, 무슨 악기를 써야 되는지, 실버를 써도 되는지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악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저가형 악기도 있고 접할 수 있지만, 이제 전공을 했을 때는 악기 가격이 굉장히 부담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플룻은 경쟁률이요, 전공을 했을 때 가장 높습니다. 피아노 성악이랑 비교될 정도로 그래도 피아노 성악은 한두 명 뽑지는 않잖아요. 플룻은 학교에서 한 2명, 어떨 때 1명, 어떨 때 3~4명, 5명 이상은 절대 안 뽑아요. 5명 뽑는 회나 학교가 있다면 천운을 타고나야 되는 정도로 어려운 확률이고요. 하는 사람은 좀 많은 편이고, 들어가는 오케스트라라든지 학교, 입시 관련해서는 좀 문이 좁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고려를 하신 후에 전공을 하실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장점이 아닌 단점을, 그리고 엄살을 좀 부려봤는데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플룻이라는 악기는 일단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악기예요. 그냥 나무에다가 구멍 뚫고 6개 구멍 뚫고, 이게 바로크 형태의 플룻인데 6개 구멍만 뚫고 여기 이 바람 넣어서 불었었던 악기고, 그게 이제 점차 발전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됐는데,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는 인간과 가장 친숙한 악기라는 얘기고, 사람한테 들었을 때 편한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곡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테크닉적으로 연주자 능력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수많은 테크닉, 그리고 수많은 템포, 수많은 뉘앙스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예요. 합주 시에
합주, 이제 다른 사람과 할 일이 또 생겨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혼자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연주할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플룻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실내악일 때도 그렇고 오케스트라일 때도 그렇고 중요한 역할을 작곡가들이 많이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하고 내가 리드하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 그런 것들이 플룻을 연주했을 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자와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잠깐 말해보면, 제자 입장에서 선생님을 만약에 찾겠다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룻은 잘 교육을 받으신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레슨을 받으시면 돼요. 나는 만약에 튜바를 배우고 싶어, 바순을 배우고 싶어 이랬을 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플룻 같은 경우는 어느 동네나 좀 한두 분씩은 계시고, 저도 악기를 처음 시작할 때 클라리넷 배우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플룻을 배우게 된 게 우연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플룻을 배우게 됐는데, 뭐 일단 저는 후회는 하지 않고요. 네. 근데 어쨌든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게 플룻의 장점 중에 하나죠.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르칠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급과 수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수요도 많아요, 공급이 많은 만큼.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제 뭐 피아노, 바이올린 다음에 플룻을 많이 가르칠 정도로 플룻은 하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플룻이라는, 저 플룻 합니다 했을 때 플룻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많이는 못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악기에 비해서 대중에게 친숙한 악기, 대중에게 친숙한 악기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를 했을 때 들어줄 사람이 많고 편하게 느낀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좋은 악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플룻 같은 경우는 무라마츠라는 악기인데, 무라마츠 악기도 있고 미국의 좋은 파웰이나 헤인즈나 브란넨 쿠퍼나 야마하, 펄, 뭐 일본에도 굉장히 좋은 악기들이 많고 유럽에도 있고, 이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게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발전시켜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주요 회사들의 악기를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불어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플룻을 만약에 이거 하나를 내가 불 수 있다 그러면요, 노력하면 이것도 불 수 있고요, 이것도 불 수 있습니다. 피콜로랑, 이건 바로크 플룻인데, 바로크 플룻의 약간 플라스틱 버전이에요, 이건. 근데 너무 제가 바로크 플룻 요즘 좀 좋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알토 플룻이 있고 베이스 플룻이 있고 콘트라 베이스 플룻이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아요. 만약에 원한다면 그게 이제 정말로 플룻 앙상블을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장점이죠.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 두 가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든 단점을 이기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일단 플룻으로 연주할 수 있는 좋은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 핸델, 모차르트, 훌륭한 천재 작곡가들이 플룻 곡을 많이 써줬고, 많이는 아닌데 어쨌든 써줬고, 그거를 접할 수 있고, 관악기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곡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아예 연주를 접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로크 시대부터 이제 현대까지는 플룻이 레퍼토리가 항상 있어요. 특히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요한 솔로들을 많이 이제 플룻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뭐 이런 책도 이제 이게 오디션용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수많은 작곡가들의 플룻 솔로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이 외에도 꼭 여기에 이런 오디션 책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오케스트라에서 앉아서 불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노력을 하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피에르 랑팔, 제임스 고레이, 엠마뉴엘 파유,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죠? 음반을 제작하기 시작한 시대부터는 지금은 더 많지만 예전에도 플룻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높은 퀄리티로 연주한 연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플룻 아트 센터를 하면서 그게 재밌는 이유기도 한데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연주자들이 만약에 좋은 플룻 연주자들이 많이 없었으면 굉장히 무의미하죠. 그리고 그 좋은 연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CD랑 음반을 남겨줬어요. 그 남겨준 음반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떤 곡은 정말 20개, 30개도 들을 수 있어요. 한 곡을 20개, 30개의 버전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배운 마인츠 음대 교수님은 플룻 CD를 이제 많이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거실 벽면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플룻 CD만. 그래서 그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어떤 곡을 하나를 공부를 하면은 6개씩 주었어요. 그 버전이 6개인 거죠. 그래서 듣고 이 CD는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고, 이게 이제 음악을 하는 재미기도 하고 묘미인데,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열심히 연구한 연주자들이 많은 음반을 내주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음반들을 듣고 우리가 그 곡들을 연주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플룻의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앞에는 좀 엄살을 부리고 장점을 얘기했는데요. 플룻은 매력이 정말 알면 알수록 많은 악기예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가치가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저는 얻는 성취감이나 기쁨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플룻을 만약에 하려고 망설이는 분들,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